경기도 안양의 한 작은 미용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3살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집을 빼앗길 뻔한 사건인데요. 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속여진 명의를 빼돌린 아들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반격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가 만들어낸 감동적인 역전 드라마라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3살 최금자 씨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운영해온 작은 미용실 금잔의 미용실을 열기 위해서죠.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 성민이와 딸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어요. 미용실은 겨우 10평 남짓한 크기였지만 금자 씨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파마기 3대와 낡은 의자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헤어 제품들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곳에서 나오는 월 20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 금자 씨는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머, 금자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 단골 손님 오세라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52살의 세라 씨는 동네에서 소문이 빠른 것으로 유명했죠. 입이 가벼워서 이 집 저 집 소식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세라야, 어서 와. 오늘은 뭘 할까? 금자 씨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제는 파마약을 어디에 뒀는지 한참을 찾았고 그저께는 단골 손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당황했었죠. 언니 요즘 괜찮아요? 뭔가 멍하니 있을 때가 많던데. 세라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금자 씨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별일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머리가 자주 아팠고 가끔씩 현기증도 났거든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결국 금자 씨는 용기를 내서 동네 병원을 찾았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큰 병 한 번 없이 지내왔는데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니 걱정이 되었거든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금자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경도인지장의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치매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꾸준히 관리하셔야 해요. 치매라는 단어가 나오자 금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비록 초기 단계라고 했지만 이 나이에 그런 진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를 거예요. 약을 꾸준히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 활동을 하시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의사의 말은 들렸지만 금자 씨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아들 성민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괜히 걱정 끼치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자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48살인 성민이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서울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44살인 며느리 유나 씨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전부였죠. 애한테 괜히 걱정 끼쳐서 뭐해. 나 혼자 조용히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금자 씨는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죠. 혼자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외로움 말이에요. 미용실로 돌아와서도 금자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와도 예전처럼 밝게 웃을 수가 없었어요. 마을 이장인 정태수 씨가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금자야, 오늘 안색이 별로 좋지 않네. 몸이 안 좋아? 76살인 태수 씨는 금자 씨의 옛 동창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금자 씨를 좋아했지만 금자 씨가 먼저 결혼하면서 그저 좋은 친구로 지내왔죠. 지금도 은근히 금자 씨를 챙기곤 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금자 씨는 태수 씨에게도 병원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괜히 소문이 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날 밤 금자 씨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73살. 언제까지 혼자서 버틸 수 있을까요? 미용실 일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성민이 번호를 누르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시간은 밤 11시. 너무 늦었죠. 게다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금자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병원과 의사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뒤척이다가 다시 새벽 6시에 눈을 뜬 금자 씨.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금자 씨는 미용실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던 날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저 차는? 금자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라보니 아들 성민이와 며느리 유나 씨가 함께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하던 성민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나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44살인 유나 씨는 단아한 외모에 늘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평소보다 더 애쓰는 느낌이었어요. 어머 성민아, 유나야, 갑자기 웬일이야? 금자 씨는 반가우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나타나다니 이상했거든요.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많이 바빠서 자주 못 왔는데 오늘은 시간이 생겨서요. 성민이가 말했지만 금자 씨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성민이는 평소에 시간을 매우 아꼈거든요. 특히 주중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건 처음이었죠.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시장에서 좋은 재료 사서 맛있는 거 해드릴까요? 유나 씨의 제안에 금자 씨는 더욱 놀랐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유나 씨가 직접 요리를 해준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그래, 고마워라. 그런데 너희들 괜찮아? 갑자기 이러니까 어색하네. 금자 씨의 솔직한 말에 성민이와 유나 씨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모습을 본 금자 씨는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죠.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유나 씨가 금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시장에 함께 가는 길에서 유나 씨는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진명이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응, 진명애. 금자 씨가 되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웠거든요. 아, 그냥.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요. 어머니 집도 값이 올랐을 것 같아서 궁금했어요. 유나 씨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금자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갑자기 집 명의를 물어보는 걸까요? 당연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내 명의로 바꿔놨거든. 아, 그렇구나. 잘하셨네요. 유나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성민이도 옆에서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유나 씨는 평소와 달리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고등어 조림에 시금치나물,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금자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와, 유나야. 정말 맛있다. 언제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됐어? 금자 씨가 칭찬하자 유나 씨는 뿌듯해했어요. 어머니 드시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자주 해드리고 싶은데 평소에 바빠서. 하지만 식사 중에도 유나 씨와 성민이는 계속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이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이세요? 당연하지. 여기서 40년 넘게 살았는데 어디를 가겠어. 그런데 요즘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지 않아요?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성민이의 말에 금자 씨는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아직 팔팔하단다. 뭔 소리야?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걱정되어서요.
나이 드시면 작고 편한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유나 씨가 거들었지만 금자 씨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왜 자꾸 집 이야기만 하는 걸까요? 너희들 혹시 무슨 일 있어? 오늘 와서 하는 말들이 다 이상해. 금자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성민이와 유나 씨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어머니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걱정이면 자주 와서 안부나 물어봐. 갑자기 와서 집 명의가 어떻고 이사를 하라고 하고. 이상하잖아. 금자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성민이와 유나 씨가 돌아간 후 금자 씨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너무 다른 행동들, 그리고 집에 대한 계속된 질문들. 설마 성민이가 나를 그렇게까지 하겠어? 금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최근에 병원에서 받은 진단 때문에 더욱 예민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금자 씨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 있었던 일들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전 금자 씨는 미용실에서 단골 손님들의 머리를 해주고 있었어요. 오세라 씨가 파마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성민이네. 금자 씨가 중얼거렸어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아들이 찾아온 거였죠. 이번엔 혼자 왔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민이가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큰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죠. 성민아, 또 왔네. 무슨 일이야?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 이거 유나가 어머니 드시라고 보낸 거예요. 봉투 안에는 비싼 한우와 과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기뻤을 텐데 요즘 들어서는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세라야, 미안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마저 할까? 금자 씨가 오세라 씨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언니. 천천히 하세요. 세라 씨가 나간 후 성민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이야기? 금자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73살이시잖아요.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상속? 네, 요즘 상속세가 엄청 비싸져서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해요. 그래서 사전에 명의를 이전해 두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요. 성민이의 설명은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금자 씨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설명해봐. 간단해요. 지금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미용실을 제 명의로 옮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어요. 성민이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서류상의 변경일 뿐이에요. 어머니께서 계속 여기서 사시는 건 똑같고 모든 권리도 어머니 것이에요. 다만 세금만 절약하는 거죠. 금자 씨는 복잡한 서류를 바라보며 머리가 아팠어요.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문서들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성민아,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괜히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건 완전히 합법적인 절차예요. 세무사랑 변호사한테도 다 확인받았어요. 어머니한테 무조건 유리한 거라니까요. 성민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금자 씨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걸 해야 하는 거야?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상속세 부담이 커졌어요.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나요. 이웃집 김씨 아저씨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3천만 원이나 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자 금자 씨는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3천만 원이라니. 엄청난 돈이었죠. 정말 그래? 그럼 우리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어? 네, 어쩌면 더 많이 절약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성민이는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그리고 이 서류는 그냥 준비용이에요. 실제로 상속이 일어나는 건 나중 일이니까 지금은 세금 절약을 위한 사전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좀 무서운데. 금자 씨가 망설이자 성민이는 조금 조급해했어요. 어머니, 이런 건 빨리 처리할수록 좋아요. 법이 자꾸 바뀌어서 나중에는 이런 방법도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럼 어쩌지? 오늘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제가 모든 절차를 다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성민이가 펜을 내밀었어요. 금자 씨는 그 펜을 바라보며 잠시 고민했죠.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네,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해로운 일을 했나요? 저도 어머니 아들인데 어머니한테 손해되는 일을 하겠어요? 성민이의 말에 금자 씨는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나한테 해를 끼칠 리 없지. 알았어. 그럼 어디에 서명하면 돼? 여기요, 어머니. 성민이가 여러 군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금자 씨는 복잡한 내용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을 믿고 차례차례 서명했죠. 이것도요, 저것도요. 총 12군데의 서명과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아플 정도로 많은 서류였죠.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성민이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서류들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야? 관청에서 처리하는 대로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 그럼 그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네? 네, 물론이죠. 성민이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걸로 나중에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성민이가 떠난 후 금자 씨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을 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성민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금자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 오후 금자 씨는 평소처럼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세라 씨가 염색을 하러 왔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언니 혹시 들었어요? 뭘? 금자 씨가 염색약을 바르며 물었어요. 언니 댁이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 말이에요. 뭐라고? 금자 씨의 손이 멈췄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어제 부동산에 갔다가 들은 건데 금자 언니 집이 팔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3억 5천만 원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어? 금자 씨는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이상해서 다시 물어봤는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언니가 이사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야, 전혀 없어. 누가 그런 소리를 했을까? 금자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성민이가 한 달 전에 가져온 서류들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세라야, 부동산 이름이 뭐였어? 행복 부동산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 입구에 있는 곳이에요. 금자 씨는 염색을 마치고 바로 그 부동산에 가봤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이쪽 댁이시군요. 벌써 문의 전화가 몇 통 왔어요. 3억 5천만 원이면 적당한 가격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금자 씨는 더욱 놀랐어요. 아니, 제가 팔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등록된 건 김성민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중개인이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성민이 이름으로 집 매매 의뢰서가 작성되어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집은 제 집인데. 죄송한데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김성민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혹시 최근에 명의 이전을 하셨나요? 금자 씨는 그제야 한 달 전 성민이가 가져온 서류의 진실을 깨달았어요. 그 서류들이 단순한 세금 절약용이 아니었던 거였죠. 아,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아요.
금자 씨는 휘청거리며 부동산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도 힘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이장 정태수 씨를 만났어요. 금자야,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태수야. 금자 씨는 태수 씨를 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혹시 우리 집이 팔린다는 소문 들었어? 아, 그거?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더라. 성민이가 서울에서 부동산에 내놨다고. 태수 씨의 말에 금자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이야? 응, 나도 이상해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 정말 매물로 나와 있더라. 너는 모르고 있었어? 나는 전혀 몰랐어. 금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금자 씨는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꼭 확인해야 했거든요. 성민아,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이 팔려 나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일 없어요. 정말이야? 부동산에 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내 이름으로 매물이 올라와 있더라. 아, 그거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그냥 시세 알아보려고 문의해 본 거예요. 실제로 팔 생각은 없어요. 시세 알아본다고 매물로 올려?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집값이 얼마나 됐나 궁금해서. 성민이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성민아, 나 바보 아니야. 한 달 전에 내가 서명한 그 서류들이 뭐였는지 이제 알겠다. 어머니, 너 정말 우리 집을 팔려고 하는 거지? 성민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뭘 설명해? 내 집을 내 이름으로 바꿔놓고 부동산에 매물로 올려놓고. 이게 설명이 될 일이야? 금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직접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좋아. 내일 당장 와. 그리고 지금 당장 매물 취소해.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금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금자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그날 밤 금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성민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도 집이 팔려나가는 악몽을 꿨어요. 불안하고 무서운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금자 씨는 부은 눈으로 미용실을 열었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성민이가 언제 올지 무슨 말을 할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쯤 성민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어머니, 앉아. 금자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성민이는 움츠러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게 사실은 성민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성민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한 달 전에 내가 서명한 서류가 뭐였는지 정확히 말해봐. 금자 씨의 날카로운 추궁에 성민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는 서류였어요. 그래. 그럼 상속세 절약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겠네? 아니에요. 정말 세금 절약 목적도 있었어요. 다만 뭐? 집을 팔 계획도 있었어요. 성민이의 고백에 금자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고 보니 더욱 충격이었죠. 왜 내 집을 팔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며 대출이자며. 정말 힘들어요. 그럼 나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잖아. 왜 몰래 집을 팔려고 해?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평소에도 용돈 달라고 하기 힘들었는데. 성민이의 말에 금자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확실히 자신이 돈에 대해서는 깐깐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살 집을 팔다니. 어머니,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돼요. 관리도 편하고 병원도 가까워서 더 좋을 거예요.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어머니께서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성민이의 솔직한 대답에 금자 씨는 더욱 분노했어요. 결국 자신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었거든요. 성민아, 너 정말 실망스럽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미리 집부터 정리하려고 하다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내가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돼서 미리 처리하는 거 아니야? 금자 씨의 말에 성민이는 깜짝 놀랐어요. 치매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았어. 한 달 전에.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바보같이. 금자 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그럼 더욱 혼자 살면 안 되잖아요.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셔야. 요양원? 금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치매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집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민이의 말에 금자 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아들의 진짜 계획을 말이죠. 그래, 이제 알겠다. 내 계획이 뭔지. 어머니, 집 팔아서 돈은 너희가 가져가고 나는 요양원에 처박아 두려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웃기지 마. 금자 씨가 일어섰어요. 성민아, 당장 나가. 어머니, 오해해요. 제가 설명은 됐어. 나가라고 했잖아. 성민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무서워졌거든요. 어머니, 그럼 매물은 일단 취소할게요. 당연히 취소해야지. 그리고 집 명의도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놔. 그건 좀 복잡해요. 절차가 있어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내가 한 건 너가 되돌려놔야지. 알겠어요. 처리해 볼게요. 성민이가 나간 후 금자 씨는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믿었던 아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에 정태수 씨가 찾아왔어요. 금자야, 괜찮아? 성민이 왔다 갔다던데. 태수야. 금자 씨는 태수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치매 진단부터 성민이의 배신까지.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어머니한테. 태수 씨가 분노했어요. 태수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금자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법적으로? 응, 내 친구가 변호사 하나 알거든. 한번 상담받아보자.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속여도 돼? 금자야,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태수 씨의 말에 금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죠. 그런데 태수야, 내가 치매라고 하면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경도인지장애는 치매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속은 것도 증명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금자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수 씨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이틀 후 금요일 오전 금자 씨는 정태수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경훈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친근한 인상이었죠. 어르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금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경위를 설명했어요. 성민이가 가져온 서류들, 속임수로 받은 서명들, 그리고 몰래 집을 매물로 올린 일까지.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서명을 받을 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금자 씨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럼 집을 다시 제 명의로 돌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서명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제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 복잡한 법률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금자 씨는 희망을 가졌어요.
어르신,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아드님에게 명예 환원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말이에요. 그럼 성민이가 순순히 응할까요? 아마 처음에는 거부할 겁니다. 그럼 소송을 진행해야죠. 금자 씨는 걱정이 되었어요. 법정에서 아들과 싸운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르신, 주변에 이 일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준비는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정태수 씨가 말했어요. 금자야, 이제 마음 편히 가져. 법이 내 편이야. 고마워, 태수야.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날 오후 성민이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어요. 집 명의를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공식 요구서였죠. 이틀 후 일요일 저녁 성민이가 유나 씨와 함께 찾아왔어요.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웠죠. 어머니, 변호사까지 써가면서 이러실 건가요? 성민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나를 속였잖아. 어머니, 저희도 정말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대출이자만 월 200만 원이 넘어요. 유나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내 집을 팔겠다고. 내 동의도 없이?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집인데 뭐가 문제예요? 유나 씨의 말에 금자 씨는 기가 막혔어요. 나중에? 내가 언제 죽는다고 미리 계산해 놨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나 빨리 죽어야 너희가 편하겠네. 금자 씨의 날카로운 말에 유나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성민이가 애원했지만 금자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힘들면 너희끼리 해결해. 왜 내 집으로 해결하려고 해? 그럼 어머니는 저희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금자 씨의 차가운 대답에 성민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너희가 나한테 그런 것처럼 나도 그래.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웃기지 마. 너희를 위해서지. 금자 씨가 일어섰어요.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하고. 이게 나를 위해서야? 어머니가 반대하실 걸 알았으니까. 그럼 더욱 나쁜 거잖아. 반대할 걸 알면서 속인 거니까. 성민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그럼 정말 법정에서 만나야 하는 건가요? 그래야지. 내가 먼저 법을 어겼으니까.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유나 씨가 간청했지만 금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할 거 없어.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잖아. 금자 씨가 소리를 지르자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금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죠. 이제는 정말 끝까지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오세라 씨가 찾아왔어요. 언니, 성민이 차가 나가는 걸 봤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금자 씨는 세라 씨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어머, 정말요? 성민이가 그런 일을? 응, 믿기지 않지? 언니,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서 더 화가 나는 거야. 남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속상하겠어? 세라 씨는 금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고요. 고마워, 세라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금자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금자 씨의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더 넓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오세라 씨가 미용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렸거든요. 물론 금자 씨를 도우려는 마음에서였죠. 언니, 큰일 났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 세라 씨가 흥분해서 미용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왜 그래, 세라야? 언니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내 딸이 보여줬는데 댓글이 수백 개예요. 금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갔다니.
누가 올렸는데? 모르겠어요. 익명으로 올라왔는데 효자 아들이 치매 걸린 어머니 집 빼앗은 사연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세라 씨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어요. 정말로 금자 씨의 이야기가 자세히 올라가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올렸을까? 글쎄요. 아무튼 댓글들이 다 언니 편이에요. 아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그랬어요. 요즘 자식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부모가 살아계실 때 집부터 빼앗다니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죠. 언니, 이거 방송에서도 관심 가질 것 같은데? 세라 씨의 말이 맞았어요. 사흘 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시사 프로그램 우리 동네 이야기 제작진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금자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방송에 나간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하지만 정태수 씨가 적극 권했어요. 금자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여론이 내 편이 되면 법정에서도 유리해. 그래도 방송은 요즘 세상이 그래. 법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알아야 성민이도 정신을 차리지. 결국 금자 씨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인터뷰 당일 리포터와 카메라맨이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생각보다 젊은 여성 리포터였죠. 어르신,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처음에 아드님이 서류를 가져왔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그때는 정말 아들이 나를 생각해서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상속세를 절약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기도 했고요. 금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이 매물로 나온 걸 아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나를 이렇게 속일 줄은 몰랐거든요. 금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혹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픈 엄마한테 이럴 수 있나 싶어서 아프다고 말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리포터가 말했어요. 어르신, 이 방송이 나가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시청자 게시판에는 금자 씨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난다. 아들이 너무하다. 법정에서 꼭 이기시길 같은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더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어머니, 저희 집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힘내세요. 저는 아들이 통장을 몰래 가져갔어요. 어머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저도 싸워볼 용기가 났습니다. 이런 전화들이 매일 걸려왔어요. 하지만 성민이는 더욱 완고해졌어요. 방송이 나간 후 찾아와서는 화를 냈거든요. 어머니, 왜 방송까지 나가세요? 우리 가족 망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망신? 누가 망신시킨 거야?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걸 후회해야지 나한테 화를 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법정에서도 어머니가 이길 수 없어요. 성민이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못 이겨? 어머니가 치매라고 진단받았잖아요.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성민이의 말에 금자 씨는 분노했어요. 내가 그 진단서를 법정에서 써먹겠다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성민아,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금자 씨의 절규에도 성민이는 냉정했어요. 어머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제는 법적인 문제예요. 그날 성민이가 돌아간 후 금자 씨는 정태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태수야, 성민이가 내 치매 진단서를 악용하려 해.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 금자야. 우리에게도 증인들이 많아. 증인? 응, 세라 씨도 그렇고 미용실 단골 손님들도 다 내가 정상이라는 걸 증언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방송 인터뷰도 내가 멀쩡하다는 증거가 되고. 정태수 씨의 말에 금자 씨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리고 금자야, 내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 뭐?
성민이가 부동산에서 거짓말한 것도 녹음해뒀어. 부동산 사장이 협조해줬거든. 정말? 응, 성민이가 어머니는 동의하셨다고 거짓말한 게 다 녹음되어 있어. 금자 씨는 태수 씨에게 고마웠어요.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드디어 법정에서 아들과 맞서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재판 당일 금자 씨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73년을 살면서 법정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금자야, 준비됐어? 정태수 씨가 일찍 찾아와서 함께 법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오세라 씨도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같이 왔죠. 언니, 우리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 앞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응원을 위해 모여 있었거든요. 할머니, 힘내세요. 꼭 이기세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어요. 낯선 사람들의 응원에 금자 씨는 뭉클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성민이와 유나 씨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성민이는 금자 씨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피고 측에서 먼저 주장하십시오. 성민이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원고인 최금자 씨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로 법률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명예 이전은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금자 씨 측 이경훈 변호사의 반박이 시작되었어요. 재판장님, 피고 김성민 씨는 서류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절약용이라고 속였지 실제로는 집을 매각하기 위한 명예 이전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김성민 씨가 제 사무소에 와서 어머니가 동의하셨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금자 씨께서 직접 오셔서 그런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어서 오세라 씨가 증인석에 섰어요. 금자 언니는 치매가 전혀 아니에요. 미용실 일도 혼자서 다 하시고 손님 이름도 다 기억하세요. 다만 아들을 너무 믿어서 속은 거죠. 정태수 씨도 증언했어요. 금자 씨는 동네에서 가장 똑똑한 분 중 하나입니다. 마을 일도 척척 처리하시고 경도 인지장애라는 진단이 있어도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판장님, 이 녹음을 들어보시면 피고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녹음기에서 성민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는 이미 동의하셨어요. 요양원 들어가실 준비도 하고 계시고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성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금자 씨가 직접 증언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조금 깜빡거리는 게 있을 뿐이에요. 아들이 저를 속인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자 씨의 또렷한 목소리와 명확한 기억력은 법정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아들아,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어머니한테 무조건 유리한 거라니까요 라고 했잖아. 그게 거짓말이었지? 성민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죠. 피고 김성민의 기망 행위가 인정됩니다. 명예 이전 서류는 무효이며 부동산 등기는 원상 회복하도록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금자 씨는 드디어 자신의 집을 되찾은 거였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성민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성민아, 죄송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성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알겠니? 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하지만 믿음은 다른 문제야. 금자 씨의 말에 성민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정해. 다만 내 인생에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마. 한 달 후 소문이 들렸어요. 성민이가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고 유나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는 얘기였죠. 부부 사이도 많이 틀어졌다고 했어요. 금자 씨는 안타까웠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오세라 씨가 물었어요. 미용실 정리하려고. 정말요? 응, 이제 나이도 많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금자 씨는 미용실을 정리하고 정태수 씨와 함께 실버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내는 시간이 훨씬 행복했죠. 금자야, 오늘도 즐거웠네. 그러게, 태수야. 일찍 이런 걸 시작할 걸 그랬어. 어느 저녁 금자 씨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아들의 배신, 법정 투쟁, 그리고 승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정태수 씨, 오세라 씨,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많은 이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었거든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배웠지만 금자 씨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켜야 할 건 내 존엄부터였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금자 씨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봤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민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민아.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금자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성민아,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생각해보자.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금자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용서할 준비는 안 되었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금자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잠이었죠. 자신의 삶을 되찾은 사람만이 잘 수 있는 그런 잠 말이에요.